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외교관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외교관계 부분에서 두 번째는 바로 외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일본과의 외란 발생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세기 무렵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1500 몇십 년대가 되겠죠. 그죠?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삼포 외란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을보외변이 일어났었는데, 그 무렵의 국제 정세는 어땠을까요? 먼저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 1336년부터 무로마치 막부가 전개되는데, 그 막부 이후에 막부의 쇼군을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쇼군을 개성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체가 막 나누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나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전국시대, 중국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러죠. 그 전국시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게 한 100년 정도 가게 되는데 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통일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긴 했지만은 각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런 신흥 세력들, 다시 말하는 지역의 영주라든가 신흥 세력들인데 이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각각의 독립된 세로 있다가 이제 통일돼가지고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여기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이 도요토미가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륙 침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일본의 정세였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과 지금 일본의 정부가 지금 이런 아주 혼란을 겪게 된 이 상황을 틈타서 지역에 있었던 왜구들이 크게 나타나가지고 조선과 명연회에 자주 출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는 일본과의 공식적인 무역로를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었죠. 그죠? 그런 중에 바로 1592년에 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 정부에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바로 이 신흥 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이 거절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자 바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초기에는 국방력이 열세로 왜군을 막지를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 준비도 하지 못했었고, 이들은 조총을 무장한 일본 세력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부산포를 함락당하게 되고, 신립이 충주에서 크게 싸웠지만 여기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성 각파이가 오게 되죠. 왜군들이 한성에 근접해지게 되고, 그러자 결국은 조선 정부에서는 광해군에게 주도하는 그런 임시 조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조는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피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자, 이렇게 관군이 이렇게 되고 또 중앙정부는 이렇게 되는 중에 수군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개량하는 등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군이 침입을 하게 되자 옥포를 비롯한 남의 여러 곳에서 왜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전투였던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이라고 그러죠. 이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해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 작전, 다시 말하면은 남해를 거쳐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 그 전라도 곡창지대가 되는데 그 지역을 약탈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전쟁에 필요한 그런 식량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 작전을 좌절시키게 되죠.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수군의 활약이 됩니다. 이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의병들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의병들은 전지 관료라든가 살인 혹은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 의병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서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리의 밝은 이점을 활용해가지고 왜군을 격퇴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우리 대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곽지우 장군이었었죠. 이들은 여러 곳에서 일본에 격퇴를 하게 돼서,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관군에 편입이 돼서 관군의 전투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명나라 군대가 우리 명군을 요청했었는데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명군이 참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과 일본, 그 다음에 명나라가 참전하는 그런 국제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조명연합군이 첫 번째로 바로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의주까지 거의 갔었었는데 그만큼 오지는 않았었지만 그죠? 피난 갈 정도로 이렇게 세력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이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그러면서 권율이 또 행주산성에서 왜군들을 또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일본이 이렇게
세력이 명군이 평양을 탈환하게 되고 행주산성에도 왜군을 크게 격퇴하게 되자 일본이 명나라의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휴전 회담이 전개가 되죠. 그러나 이 휴전 회담은 전개되는 중에 일본이 왜 휴전 회담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 사이에 이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은 또 전열을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조선에도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5군영 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훈련동함을 비롯해서 이제 아직 다 마련된 건 아니지만 그죠? 훈련동함에는 군대를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소고법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을 제작하는 등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결국은 휴전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자 일본이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하게 되죠. 1597년에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조명연합군이 왜군의 북진을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잘 알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왜군을 또 크게 격퇴시키게 됩니다. 이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왜군은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하는 왜군을 따라서 너랑해전에서도 이들을 크게 격퇴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란이 끝나는데 외란의 그 결과와 영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먼저 조선에는 보면요, 국토가 크게 황폐해지게 됩니다.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토지 대장과 호적이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세금 부과의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자 국가 재정이 크게 궁핍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납속책과 공명책을 남발하게 됩니다. 납속이라는 얘기는 돈을 내면은 무슨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 되죠. 그리고 또 돈 내는 사람들에게 관직, 임명장을 주게 되는 그런 공명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질서에 큰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조선국이죠.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됩니다. 이때 소실됐던 문화재가 경복궁, 그 다음에 불국사, 실록 이런 것들이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가게 됐었죠. 일본은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아까 도요토미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에도 막부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하게 되죠. 조선에서는 전쟁할 때는 언제고 이러냐라고 하면서 많은 반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죠? 재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에서 끌고 간 기술자나 학자들을 통해서 인쇄 및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성리학이 일본의 전례에서 크게 발달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이것을 우리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도자기 문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자기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명이 조선의 무리한 원군 파견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많은 군대도 보냈지만 재정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이 크게 약화되게 되고 이 틈을 타가지고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고 결국은 바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청인 바로 왕조가 교체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외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란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